정부가 국민들 정신 건강을 직접 챙기겠다며 자살률을 10년 내 절반으로 줄이고 2027년까지 100만 명에게 심리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에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도 4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국민 정신 건강이 위태롭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부는 특히 20대 우울증 환자가 많이 늘어난 만큼 우선 청년들만 앞으로 2년마다 정신 건강을 검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방향 자체는 동의하지만 어떻게 정책을 시행할 건지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 있다고 비판했는데 먼저 오늘 정부 발표 내용부터 송하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정신건강대책은 정신질환을 예방하는 것부터 환자가 회복하는 것까지 돕겠다는 겁니다. 우선 내년 8만 명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100만 명에게 무료 심리 상담을 제공합니다. 검진 등을 통해 대상자로 정해지면 한 번에 60분씩 평균 8번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회사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도 쉽게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일상적인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우선 챙기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을 거치면서 20대 우울증 환자는 4년 만에 약 2배로 늘었다는 겁니다. 현재는 성인을 대상으로 10년에 한 번씩 우울증 여부만 살펴보는데 앞으로는 청년층은 2년마다 조현병과 조울증도 검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상자는 약 300만 명에 이를 걸로 예상됩니다. 중증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관리도 확대합니다. 적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장 출동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경찰과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한 팀이 되어 24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사법기관이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 입원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의 일상 회복을 돕는 쉼터와 재활시설, 취업 지원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개각 발표 직후 첫 일정으로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보수 기독교 행사를 찾은 걸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 목사는 마음에 쏙 든다고 원 장관을 공개 칭찬했는데 논란이 이어지자 원 장관은 잘 모르고 간 자리라고 해명했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퇴임을 앞두고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 험지 출마 뜻을 다시 밝혔습니다. 당과 상의해 결정하되 어떤 헌신과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5번 선거를 치러서 물론 져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국민의 지지와 세력의 연합을 이루기 위한 정치 분야에서의 책임을 나름대로 다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개각 발표로 총선 출마길이 열린 후 원 장관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대구 경북의 기독교 행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뭐 자꾸 어디로 갈 거냐고 그러는데 딱 한 사람을 붙들어야 되거든요.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을 붙잡고 제가 헌신하고 희생하겠습니다. 행사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측의 주도로 진행되는데 전 목사는 원 장관을 공개 칭찬했습니다. 와따 원희룡 간증 잘하네. 내가 웬만해서는 내 마음에 안 들거든. 내가 아주 쏙 빠지게 하네. 쏙 빠지게 해. 논란이 일자 원 장관은 이철우 경북지사 초대로 참석한 종교 행사였고 누가 어떤 내용으로 하는진 잘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전 목사도 보수 통합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엔 선을 그으면서 당이 충분히 혁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좀 모자라 보입니다. 혁신이든 당 지도부든 혁신을 외면하고 저버리는 결과는 감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공격을 퍼부으며 하마스 대원은 5천 명, 민간인은 그 2배인 10,000명이 숨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대원 1명당 민간인이 2명꼴로 목숨을 잃었다는 건 인정하면서도 민간인 피해자도 전쟁의 일부라며 피난민이 모여있는 가자 지구 남부로 또 탱크를 몰았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15,899명. 가자지구 보건당국이 밝힌 전쟁 사망자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는 이 가운데 5,000명 정도만 하마스 대원이란 관련 보도를 인정했습니다.
I can confirm the report. If you compare that ratio to any other conflict in urban terrain, you will find that ratio is tremendously positive.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더 이상 민간인의 희생은 안 된다는 겁니다. We do not want to see a military campaign in the south that looks like the north. We do not want to see the same level of civilian casualties. We do not want to see the same level of mass displacement.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하마스를 박멸하겠다고 천명하며 피난민이 몰려있는 가자 지구 남부로 탱크를 몰아 진격했습니다. 하마스의 땅굴에 바닷물을 부어 침수시킨다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기와 통신을 끊고 연일 대피령을 내리고 있는데 최남단 라파에서도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الحال كارثي يعني ننظر إلى هذه الحالة لا نعلم إذا كان يعني أولا الجيش الاحتلال الإسرائيلي يقول للناس أن اذهبوا لمنطقة رفح فهي آمنة أين الأمان؟ 일각에선 현지 시간 4일 부패 혐의 재판이 재개되며 정치적 궁지에 몰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을 더 극단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20년 넘게 일한 대사 출신 외교관이 쿠바 스파이로 무려 40년 동안 활동해온 걸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백악관에도 근무했던 만큼 스파이가 백악관까지 침투한 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The department has charged former U.S. Ambassador to Bolivia, Victor Manuel Rocha, with illegally acting as an agent of a foreign government. 간첩 행위로 기소된 로차 전 대사는 미 국무부에서 21년간 일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에서도 중남미 담당국장으로 있었고 퇴직 후엔 미국 남부사령부 자문역을 맡았습니다. 그러면서 총 40년간 쿠바 정보기관인 총첩보국 비밀요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런 혐의가 사실이라면 쿠바 스파이가 백악관까지 침투한 셈입니다. This action exposes one of the highest reaching and longest lasting infiltrations of the U.S. government by a foreign agent. 로차의 간첩 행위가 꼬리를 잡힌 건 자신을 또 다른 쿠바 정보기관 소속이라고 속여 접근한 미 연방수사국 FBI 요원의 활약 덕분이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를 입수한 FBI는 로차에게 접근해 증거를 하나둘 수집했습니다. 로차는 미국을 적이라고 불렀고 자신의 활동이 혁명에 기여했다고도 자랑했습니다. 볼리비아 출신으로 예일과 하버드를 졸업한 그는 국무부에 들어가기 전부터 쿠바에 포섭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기밀이 넘어갔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날 마이애미 법원에 출두한 로차는 가족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지만 아무 변론도 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지난 5월 경기 부천의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이 또래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쳐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탓에 보상은커녕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기는 널브러졌고 벽과 바닥은 피 범벅입니다. 핏자국은 현관문 손잡이를 거쳐 바깥 비상 계단까지 이어집니다. 지난 5월 8일 새벽이었습니다. 20대 남성 이모 씨가 또래 김모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둘이 한 여성을 좋아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같이 술을 먹던 자리에 그 친구를 끼게 된 거예요. 과할 정도로 술을 혼자 먹었던 것 같아요. 김 씨는 손, 머리, 어깨 등 10군데 넘게 찔렸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동맥, 인대, 힘줄, 핏줄 다 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가해자 이 씨는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진 않았고 1억 5천만 원 형사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1일 새벽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금도 솔직히 믿기지 않아요.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너무 답답해서. 피해자는 이제 사과도 보상도 못 받게 됐습니다. 합의금이 나오면 일단은 뭐 병원비 이런 거는 충당을 하고 이게 그냥 다 없어진 거죠. 몸과 마음에 상처가 남았고 손가락을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불안감도 크고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크게 없어요.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고
하소연할 곳은 없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